1단계 8주차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요, 온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화학 반응의 본연의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발열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학 반응을 할 때 물질이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발열 반응을 하게 되면 이 물질이 반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에너지를 주위로 이렇게 내뱉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고요. 그 에너지 차이만큼 주위로 에너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결과 온도는 주위에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반응물의 에너지는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큽니다. 이 반응물의 에너지 차이, 이거를 델타 E라고 하는데 이 차이만큼 주위로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즉 반응물은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를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열 에너지가 주위로 방출이 된 거고 그 결과 주위는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그 논리적인 연결 순서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화학 반응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로 바뀌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무엇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물리 변화에서도 열 에너지의 출입이 있죠. 상태 변화나 이런 데서. 하지만 우리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 반응은 다 물리 변화가 아니라 다 화학 변화입니다. 즉 화학 반응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이거를 우리는 발열 반응 하게 되면 반응물은 생성물보다 에너지가 높았고 그 에너지 차이만큼 주위에게 방출을 했고 주위는 그 결과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발열 반응이 있으면 반대로 흡열 반응이 있습니다. 자, 흡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화학 반응할 때 물질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우리 주위에서 온도를 측정하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반응물의 에너지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열 에너지를 이 차이만큼 생성물과 반응물의 열 에너지 차이만큼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일이 생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학 반응할 때 물질이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했죠. 그래서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주위 온도는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반응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로 바뀌는 이러한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증가하고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물질이 연소한다. 이것은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일까요? 우리가 연소를 하게 되면 탄소화합물이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반응하여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죠. 이 과정에서 무엇과 무엇을 방출해요? 열과 빛을 방출하죠. 다 열과 빛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그 차이를 만드는 하나의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방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산과 염기를 만나게 되면 산과 염기가 만나면 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실제 이거 경험해보지 뭐 않으셨겠지만 그 비커가 여기 삼각 플라스크가 따뜻하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열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화열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무슨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인 거죠. 자, 이거는 좀 여러분들한테 낯설 텐데, 철이 녹쓰는 건 낯설지 않아요. 하지만 철이 녹슬어서 부식이 되는 이러한 반응들, 철이 산소와 반응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 무슨 반응이냐면 발열 반응입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해요. 이게 어떻게 좀 쉽게 여러분 경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겨울철에 핫팩이라고 하죠.
이렇게 휴대용 손난로, 그 검은색 들어있는. 여기에 다양한 물질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철가루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봉투를 열지 않고 이렇게 있을 때는 뜨거워지지 않는데 봉투를 딱 열어버리는 순간 여기서는 이제 열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약 흔들어주면 더 빨리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이 철이 누구랑 반응하냐면 봉투를 뜯고 들어온 공기 중에 산소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열로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는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약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철이 부식되는 것도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내보낸다라고 하는 거면 이건 다 발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너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세포 과정을 한번 볼까요? 자, 세포 과정을 보면은 지금 이 포도당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빼내고 있죠. 이 에너지는 나중에 생물 시간에 배우겠지만 ATP라는 형태의 어떤 분자로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건데요. 즉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거죠. 이 반응물의 에너지라는 것은 여기서는 포도당과 산소의 에너지의 총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에너지는 이 두 친구의 에너지의 총합이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바깥쪽으로 나온 거니까 이거 역시 발열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은 다 발열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관점에서 에너지가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필요한 게 있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 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이것도 역시 우리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 열적인 관점이 아닌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무슨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흡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물이 전기분해시키는 건데요. 물을 전기분해하면 산소와 수소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없이 혼자 만들어지나요? 물이 혼자서 수소와 산소가 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먹어서 변화가 생겼다. 이거 무슨 변화예요? 바로 흡열 반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우리 주위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사례를 보시고 얘가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를 판단하는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